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분기학 가우스-보넷 정리단원입니다. 가우스-보넷 정리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두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4학년도 전공 B 7번 문항 4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자, 그림은 뭐냐면은 좌표 조각입니다. 도메인 R 위에 대한 좌표 조각입니다. 코디네이트 패치. 이 좌표 조각에 대한 경계곡선이 알파, 베타, 자, 감마로 주어지는 건데 이 좌표 조각에 대한 경계곡선에 대한 시계 반대 방향을 디파인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감마로. 처음에는 이렇게 정의되겠죠. 감마라는 곡선이. 그런데 좌표 조각에 대한 경계곡선에 대한 시계 반대 방향에 대한 디파인으로 마이너스 감마. 마찬가지 델타 또한 처음에는 이렇게 정의되겠죠. 이 방향으로. 자, 그런데 시계 반대 방향을 정의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델타. 그래서 좌표 조각 코디네이트 패치 XR에 대한 4개의 경계곡선을 스케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4개의 경계곡선에 대한 경계점들. 그럼 이 경계점에서 곡선에 대한 접선 방향, 접선, 이 두 접선에 대한 회전각을 exterior angle, 외곽이라고 정의할 거예요. 자, 그러면 경계곡선 4개에 의한 경계점이 4개 주어지겠죠? 그러면 외곽이 exterior angle이 몇 개가 주어진다? 4개가 주어지는 거예요. 경계곡선 4개하고. 그리고 경계곡선에 대한 시계 반대 방향을 디파인하기 위해서 알파, 베타, 감마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마이너스 감마, 델타로 정의되어 있는 곡선을 마이너스 델타. 이 그림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계속 띄워놓겠습니다. 그리고 경계곡선. 자, 경계곡선을 그려볼까요, 제가? 경계곡선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 곡선에 대한 접선, 이 곡선에 대한 접선, 요거에 대한 회전각, 접선에 대한 회전각, 사이각을 곡선의 경계점에서의 외곽이라고 한다. 외곽이 만약에 세타로 주어지면 세타에 대한 파이에서 빼준 각을 내각이라고 디파인 할 거예요. 곡선의 방향이 주어지는 거니까 접선 벡터를 생각하면은 외곽에 대한 데피니션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이 단원명인 가우스-보넷 띠어럼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유용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냐? 이미 언급은 많이 됐었어요. 언급은. 자, 보여드리기 전에 이전 문제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곡선에 대한 측지곡률에 대한 적분값. 그러니까 이 선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토탈 지오데식 커베처, 측지곡률합, 선적분이 될 겁니다. 자, 곡선 C에 대한 T에 대한 매개변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선적분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선적분을. 호의 길이. 그래서 곡선에 대한 1차 도함수에 대한 크기. 선적분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토탈 지오데식 합했죠. 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에서 제가 가우스-보넷 띠어럼을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왜인지 이제 그 설명이 될 거예요. 혹은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곡면 M 위에서의 가우시언 커베처에 대한 곡률합. 자, 이게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은 토탈 지오데식 커베처에서는
라인 인테그럴이었어요. 자, 가우시언 커베처에 대한 적분이죠. 이걸 토탈 가우시언 커베처 전 곡률, 가우스 곡률 합. 자, 여기에서는 더블 인테그랄입니다. 중적분이에요. 중적분인데 곡면 위에서의 중적분이에요.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곡면 적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곡면 적분은 어떻게 될 거냐? 자, 곡면 M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UV로 주어지고 UV가 도메인 D의 점이라고 합시다. 도메인 D. 자, 그러면 곡면 적분입니다. 곡면 적분 도메인 D에서 자, DA가 바로 어떻게 될 거냐? 서피스 인테그랄이 되는 거예요. 많이 언급했던 거. UV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외적의 크기. 곡면 적분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은 경계곡선에 대한 경계점들에 대해서의 외곽. 그러면 이용한 결과가 바로 뭐냐? 가우스-보넷 티어럼인데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토탈 지오데식 커베처, 토탈 가우시언 커베처, 외곽의 합이 2파이라는 이런 놀라운 결과가 가우스-보넷 티어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탈 지오데식 커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우시언 커베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외곽도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가우시언 커베처에 대한 곡면 적분 그리고 외곽 가우스-보넷 티어럼을 적용시키면 이거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탈 지오데식 커베처 구하는 게 오히려 더 시간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전 문제에서 가우스-보넷 티어럼을 적용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번에는 토탈 가우시언 커베처를 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실런지. 자, 그런데 이 토탈 가우시언 커베처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가우스-보넷 티어럼에서 토탈 지오데식 커베처와 외곽을 또 구해야 돼요. 그런데 토탈 지오데식 커베처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 선적분을 계산해야 됩니다. 외곽도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가우시언 커베처 구하는 것은 제1 기본계수와 제2 기본계수를 계산하면은 단순 계산이었죠. 좀 과하게 표현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곡면 적분 하는 게 토탈 지오데식 커베처나 외곽을 구해서 하는 것보다 비약적으로 시간이 줄어들어서 가우스-보넷 티어럼을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4년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 그 문제에서는 이제 가우스-보넷 티어럼을 적용시키는 게 훨씬 비약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더라. 풀이 시간을. 가우시언 커베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 가우시언 커베처에 대한 곡면 적분을 계산해야 돼요. 근데 그 곡면 적분 계산하는 것보다 지오데식 커베처와 외곽의 합을 구하는 게 비약적으로 시간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2023년도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언제 가우스-보넷 티어럼을 적용시키는지. 정말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유용한 결과 아니에요? 이게 바로 가우스-보넷 티어럼. 자,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009학년도 36번 문제인데 변형이라고 해놨죠. 그죠? 자, 왜 변형이냐면은 36번 문항에서는 이게 완성형이었어요. 직면 과정을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완성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아예 가우스-보넷 티어럼을 적용시켜서 구하는 문제로 제가 변형해 놓은 거예요. 자,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놓인 곡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UV는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자, 이 곡면 위에 있는 측지삼각형. 그러니까 측지삼각형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측지삼각형이니까 바로 뭐예요? 변이 3개 주어지겠죠. 자, 이 변들이 바로 뭐다? 측지선이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럼 이 내각의 합. 내각이니까 외곽이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외곽이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외곽에 대한 파이에서의 빼준 각이 내각이 되겠죠. 바로 가우스-보넷 티어럼을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측지삼각형이야. 그러면은 요 변에서의 측지곡률 어떻게 돼요? 토탈 지오데식 커베처가 0이잖아요. 그럼 뭐만 계산하면 됩니까? 외곽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는 이제 가우스-보넷 티어럼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럼 뭐만 계산하면 돼요?
가우시언 커베처만 계산하면 되죠. 가우시언 커베처 계산하는 거 단순 계산입니다. 공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제1기본계수, 제2기본계수. 자, 그래서 가우스-보넷 티어럼을 적용시킨 결과 토탈 지오제식 커베처는 사라지죠. 사라집니다. 따라서 내각의 합은, 내각은 외곽을 파에서 빼준 각이죠. 자, 그러면 정리됩니까? 따라서 내각의 합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곡면에 대한 가우시언 커베처만 계산하면 직지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계산이 되죠. 자, 팁입니다. 여기서. 자, 뭐냐면은 곡면에 대한 가우시언 커베처가 0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평면이잖아요. 그럼 바로 뭐가 돼요? 파이가 되는 겁니다. 평면에서의 삼각형의 내각의 합. 바로 유클리드 기하기죠. 180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곡면의 가우시언 커베처가 양수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직지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파이에서 양수만큼이 되잖아요. 180도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타원기하.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를 넘어서는 거죠. 자, 반면에 이번에는 가우시언 커베처가 음수입니다. 그러면 직지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 작아지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쌍곡기하. 즉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 것은 유클리드 평면. 어떻게 대치가 되죠?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직선과 그 직선과의 교점이 생기지 않는 직선을 그릴 수 있죠. 존재하죠. 그게 바로 유클리드 평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 자, 그런데 가우시언 커베처가 양수이면은 타원기하기라고 했습니다. 지구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 그러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크다는 것은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직선과 만나지 않는 직선을 그릴 수가 있다 없다? 그릴 수가 없다는 거죠. 평선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레이트 서클 생각하시면 되죠. 반드시 만나게 되잖아요.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큰 경우. 가우시언 커베처가 음수인 경우 쌍곡기하 180도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한 점을 지나는 직선과 만나지 않는 직선을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죠.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은 경우. 쌍곡기하, 즉 비유클리드 기하기 되겠죠. 비유클리드 기하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큰 경우는 타원기하.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은 경우는 쌍곡기하. 유클리드의 평행 공리하고 대치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우시언 커베처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개도함수 그리고 일개편도함수에 대한 외적의 크기가 바로 곡면의 저평면에 대한 넓이하고 관계되죠. 그래서 얼마로 주어지냐면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법선 벡터가 계산되죠. 그리고 이개편도함수와 법선 벡터의 내적이 제2기본계수 L, M, N 따라서 ln 빼기 m제곱이 0이 됩니다. 그럼 가우시언 커베처는 0이 되죠. 가우시언 커베처가 0이 됩니다. 따라서 측지삼각형의 주어진 곡면에 대한 측지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되죠. 즉 유클리드 평면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점을 지나는 직선과 만나지 않는 직선을 단 하나 존재하게 되는 거죠. 유클리드의 평행선 공리. 자, 이번에는 2024학년도 전공비 7번 문항의 서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곡면 M이 주어져 있어요. 곡면 M에 대한 스케치 바로 되네요. 뭡니까? 바로 엘립소이드죠. 엘립소이드가 되겠습니다. Y와 Z의 개수가 사로 주어져 있으니까 X의 개수가 1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x축이 장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x에 대한 범위, z에 대한 범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곡면이 구체적으로 스케치가 되는 것은 곡면에 대한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하라는 뜻이죠. x가 장축이 되니까 x축을 이렇게 세로축으로 볼까요? x축을 세로축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y축, z축, x축, 검지손가락, 이걸 y축으로 보면 안 되겠네요. 그죠? 이걸 y축으로 봐야 되겠네요. y축, 중지손가락 방향. 그러면 z축, 엄지손가락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x 장축이 되죠. 이게 2하고 마이너스 2. yz 평면에서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엘립소이드가 나오죠. 타원이 딱 나오게 되겠습니다. 시각적으로 딱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리고 x는 0부터 5분의 4루트 5까지. 그러면 x 이꼴 5분의 4루트 5라는 평면에서 x, yz 평면의 평면과의 교선인 원이 딱 주어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x에다가 5분의 4루트 5를 대입하면은 5분의 16이 됩니까? 5분의 16에 4y제곱 더하기 4z제곱은 4니까 4y제곱 더하기 4z제곱은 5분의 이게 4가 되나요? 4 날라가고 그러면 x 이꼴 5분의 4루트 5라는 평면에서의 원은 중심이 yz 평면에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5분의 1인 원이 되겠죠. 이런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x가 0부터 그럼 딱 이 평면까지만 그려지는 거죠. yz 평면의 원. 그러니까 곡면 엘립소이드 전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z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루트 3y. z 이꼴 루트 3y니까 yz 평면에서 생각하면 되겠죠. 곡면이 스케치가 돼야 돼요. 기울기가 30도니까 탄젠트 세타는 30도. 그러면 60도인가요? 이런 z 이꼴 루트 3y.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곡면의 일부분이네요. 그죠? 엘립소이드. 그럼 그 부분만 제가 그려볼까요? 이렇게 딱 그려지겠나요? 다시 그릴까요? 좀 입체적으로 다시 그릴게요.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죠? 이 곡면입니다. 이 곡면. 이 곡면 위의 점 루트 2, 2분의 1, 2분의 1에서의 가우시안 커베처 구하는 거 첫 번째 문제. 가우시안 커베처 문제 구하는 거는 단순 계산이죠. 자, 이 곡면에 대한 팩터 방정식. 팩터 방정식 찾는 거 바로 뭐로 찾아버리면 돼요? yz로 찾아버리면 되죠. 몽주 패치. 그럼 가우시안 커베처 계산하는 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단순 계산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뭐냐면은 곡면 M에서의 가우스 곡률합이네요. 토탈 가우시안 커베처 계산하는 겁니다. 곡면 적분을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곡면 적분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 곡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사용하면은 이 곡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사용하면 제곱근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럼 제곱근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려면은 갈수록 복잡해지죠. 뭐 그렇게 계산해도 돼요. 만약에 시험이 아니라면. 근데 시험은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되잖아요. 단답형을 2점 배점의 단답형을 3분 이내, 4점 배점의 서술형 문제를 8, 9분 이내. 그래야지 전공 A, 전공 B 90분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곡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YZ, 몽주 패치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매개 변수를 이용한 매개 변수 곡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이용해야지. 즉 제곱근으로 표현되지 않아야지 이계 도함수, 일계 도함수가 간단하게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가우스-보넷 띠어럼을 적용시켜야 되겠다.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 가우시안 커베처 계산해가지고 공면적분 그 계산하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런데 가우스-보넷 띠어럼을 적용시키면 바로 적용시켜 볼까요? 그러면 경계곡선이 몇 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요 경면이 있죠, 그죠? 4개 주어지죠? XY, YZ 평면의 평행인 평면과의 교선 요 원의 일부분, 요 윗부분. 그 다음, YZ 평면 위에 있는 요 원의 일부분, 2개. 자, 그 다음, XY 평면에서, XZ 평면에서 4개의 경계곡선이 주어집니다. 그럼 4개의 경계곡선에 대한 토탈 지오데식 커베처, 공면적분.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우스 공률합, 토탈 가우시안 커베처, 공면적분을 계산해야 됩니다. 자, 4개의 경계곡선이 있으니까 4개의 경계점이 주어지네요. exterior angle, E파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가우시안 커베처에 대한 공면적분을 계산하는 게 빠를지. 그런데 측지공률, 외곽. 자, 그런데 이게 바로 계산이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XY 평면 위에 요 곡선이에요. 요 곡선. XY 평면. 자, XY 평면을 생각하면은 X제곱 더하기 4Y제곱 이꼴 4로 보면 되니까 요 타원의 일부분이잖아요. 그죠? XY 평면에서.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면에 대한 곡선 원의 일부분입니다. 그럼 요 경계점에서의 외곽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서로 직각이죠. 직각인 거 바로 계산됩니다. 외곽 4개니까 외곽의 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2파이가 될 거 아니에요. 2파이 이거 있네요, 그죠? 소거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지오데식 커베처. 지오데식 커베처를 계산하니까 XY 평면에서 요 타원의 일부분. 타원의 일부분이니까, 타원 위에서의 곡선에 대한 곡면 위에서의 법선 벡터가 요 XY 평면 위에 있는 이 타원의 일부분인 곡선에 대한 접촉 평면 위에 바로 놓이죠. 즉 측지선이 됩니다. 그리고 Z 이꼴 루트 3i라는 평면 위에 놓이는 곡선 또한 타원의 일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측지선이 됩니다. 그리고 YZ 평면 위에 있는 요 원, 접촉 평면 위에 법선 벡터가 놓이죠. 4개의 경계 곡선 중에서 3개가 XY 평면 위에 있는 타원의 일부분, Z 이꼴 루트 3i 평면 위에 있는 타원의 일부분, YZ 평면 위에 있는 원의 일부분 다 뭐가 됩니까? 측지선이 됩니다. 사라져요. 그럼 나머지 하나의 곡선이 남아있네요. 바로 YZ 평면 위에 있는 YZ 평면과 평행인 평면과의 교선 바로 어떻게 주어져 있었냐면은 Y제곱 Z제곱 이꼴 5분의 1인 이 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원에 대한 접촉 평면 위에 법선 벡터가 놓이는 건 아니죠. 타원면에 대한 법선 벡터 이렇게 주어질 테니까. 그죠? 그러면 공면적분 계산하는 것보다 요 선적분 계산하는 게 훨씬 시간이 적게 걸릴까요? 훨씬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직접 확인도 해보실 수 있어요.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스케치 됐나요? 그래, 이전 문제에서는 가우스-보넷 띠어럼을 적용시켜서 토탈 지오데식 커베처나 토탈 가우시안 커베처 구하는 거나 하는 게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가우스-보넷 띠어럼을 적용시키지 않고 토탈 지오데식 커베처를 구하고 선적분을 계산하고 토탈 가우시안 커베처를 계산해서 곡면적분을 계산해서 풀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가우스-보넷 띠어럼을 적용시켜서 토탈 가우시안 커베처를 계산하기 위한 곡면적분을 하는 것보다는 토탈 지오데식 커베처를 계산하는 선적분 계산이 비약적으로 시간이 줄어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곡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세히 살펴볼까요?
자, 곡면에 대한 스케치를 지오지브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곡면이 바로 이 부분 다시 한번 그릴까요? 이렇게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가우시안 커베처 구하는 건 뭐 간단해요. 그죠? 몽주 패치를 이용해야 됩니다. 곡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근데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곡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찾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몽주 패치를 이용하지 않고 매개 변수 UV를 이용했습니다.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구면 좌표계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런데 X축이 장축이니까 우리가 익숙한 구면 좌표계에서 Z좌표가 코사인 파이였잖아요. Z에서 시작되는 각을. 자, 근데 여기서는 X축을 Z축으로 본 거니까 X에서 시작하는 각을 파이로, YZ 평면 위에 있는 회전각을 세타로. 그래서 YZ 평면 위에 있는 회전각 U, X축에서 시작하는 각을 V로 뒀습니다. 그러면 X축에서 시작하는 각 V로 두니까 YZ 0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X는 2 코사인 V. 맞아요? Y는 2 사인 V에 코사인 U. Z는 2Z 이꼴 2 사인 V에 사인 파이, 사인 U. 우리 익숙한 구면 좌표계에서 X축을 Z축으로 본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X는 2 코사인 V, 2Y는 2 사인 V 코사인 U, 2Z는 2 사인 V 사인 U. 그래서 엘립소이드에 대한 UV에 대한 매개변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가우시안 커베처 구할 때는 굳이 이렇게 이용하지 않아도 돼요. 바로 몽주 패치 이용하면 됩니다. X의 YZ, 요게 X, YZ. 자, X가 바로 F의 YZ로 표현이 되죠. 선생님, 그러면 제곱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요? 점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루트 2, 2분의 1, 1. 이게 양수로 선택해버리면 되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다? 왜 이렇게 표현했다고? 지금 가우스-보네 띠어럼을 적용시켜서 곡선에 대한 선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혹은 토탈 지오데시 커베처를 계산하라고 하면은 곡면에 대한 곡면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점피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UV에 대한 매개변수에 대한 값이 주어지죠? U가 4분의 파이, V가 4분의 파이. 왜 X축을 Z축에 해당되는 거로 준지 알겠죠? 만약에 이렇게 두지 않으면 요 특수각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특수각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익숙한 구면 좌표계로 두면은 X를 2 sin V 코사인 U, Y를 2Y를 2 sin V sin U, Z를 2Z를 2 코사인 V라고 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고 풀면은 요 특수각이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는 계산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UV에 대한 일개편도 함수, 그리고 외적. U가 4분의 파이, V가 4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면 법선 벡터가 딱 이렇게 주어지죠. 이 법선 벡터의 크기, 바로 이게 뭐가 됩니까? 2집 빼기 F제곱에 대한 제곱근이죠. 그럼 이제 가우시안 커베처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그럼 제2기본계수. 그럼 법선 벡터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선 벡터를 계산하면은 이 법선 벡터와 이계도함수에 대한 내적. 미분기하학은 어쩔 수 없어요.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최대한 시간을 줄여야 돼요. 어찌 보면 약간 지저분할 수가 있죠.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를 얼마나 시간을 줄이느냐. 여기서. 그리고 신속하게
신속할 뿐만 아니라 또 정확하게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자, 이거와 법선 벡터의 내적을 취하니까 제2 기본계수가 계산이 된다는 거. 그러면 가우시언 커베처는 25분의 16. 25분의 16으로 표현되니까 공면적분하는 게 더 빠를 것처럼 보이잖아요. 선생님, 가우스본의 띠어름을 쓰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도메인에서의 가우시언 커베처 25분의 16에 방금 이걸 계산해 놨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법선 벡터는 점에서의 크기로 계산해야 되지만 요 공면은 매개 변수로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거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각함수와 관련된 더블 인테그랄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겠죠?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 외적의 크기에 대해서 이 값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더블 인테그랄을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우스 보넷 띠어럼을 적용시키자. 그러면은 그림 떠올리시면은 바로 YZ 평면과 평행한 평면과의 교선인 원에 대한 팩터 방정식에 대한 선적분. 훨씬 시간이 적게 걸리겠다는 것은 바로 아시겠죠. 그래서 가우스 보넷 띠어럼을 적용시켜야 된다 이 문제는. 자, 그래서 토탈 지오데식 커베처를 토탈 가우시언 커베처를 계산하기 공면 공면적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삼각함수와 관련된 더블 인테그랄을 계산해야 되더라.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가우스 보넷 띠어럼을 적용시키자. 4개의 경계곡선에서의 외곽들, 바로 XY 평면에서의 타원의 일부분, 그러면 YZ 평면에서의 원과의 경계점, 그러면 접선 방향 90도가 되죠. 그리고 YZ 평면과 평행한 평면과의 교선인 X 이꼴 5분의 4루트 5라는 평면 위에서 요 원과의 경계곡선. 그래서 경계곡선 4개에 대한 경계점에서의 외곽이 90도, 4개니까 360도, 이 파일 딱 소구 되겠죠. 그리고 4개의 경계곡선 중 XY 평면에 있는 타원의 일부분, YZ 평면 위에 있는 원의 일부분, Z 이꼴 루트 3Y, 그리고 X축 이 평면 위에 있는 타원의 일부분, 측지선이죠. 그래서 YZ 평면과 평행인 평면과의 교선, X 이꼴 5분의 4루트 5라는 평면 위에 있는 이 경계곡선만 측지선이 안 되더라. 그래서 선적분 딱 한 번만 계산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경계곡선에 대한 측지곡률은 바로 또 뭘 이용하겠어요? 다르프 프레임 필드. 원이니까 곡률이 상수잖아요. 그러면 특정한 점에서의 법선 벡터,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내적 방향인 V 벡터로의 곡률 벡터에 대한 내적. 그러면 곡률 벡터와 V 벡터에 대한 사이값. 그죠? 그러면 어떤 점에서 선택하면 편하겠다? XY 평면에서. XY 평면에서. 이 점에서. 그러면 법선 벡터. 그 다음 접선 벡터. 접선 벡터는
Z축과 평행하겠죠? 그러면 V 벡터라는 것은 법선 벡터 검지손가락, 접선 벡터 중지손가락, 그럼 엄지손가락 방향. XY 평면에서 요 타원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접선 방향이 놓이겠죠? 그러면 그 접선 방향에 대한 Y축의 양의 방향과의 사이각이 계산이 되잖아요. 도함수로.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면은 X제곱 4Y제곱 이꼴 4니까 Y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면 돼요. 그럼 2X에 dx 오버 dy에 8y 그러면 dx dy 마이너스 x분의 4y로 주어지죠. xy 평면에서 그러면 x 자리에다가 루트 2 y 자리에다가 루트 2분의 요 점. 그죠? 특정한 점은 이 점으로 선택하면 안 되겠네요. 이건 공면 위의 점인 거 가우시언 커베처 구할 때. 그러면 이 점. 그러면 y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계산이 되죠. 그러면 공률 벡터와의 사이각. 공률 벡터는 이 점에서 요 원의 중심 방향이니까 x 이꼴 5분의 4루트 5라는 평면 위에서 내적을 이용하면 사이각 바로 계산되죠. 그럼 측지공률이 계산되잖아요. 측지공률이. 이 측지공률에 대한 선적분. 공면적분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다르브 프레임 필드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XY 평면 위에서의 특정한 점. 이 점입니다. 이 점. 그럼 X가 5분의 4루트 5, Y가 루트 5분의 1. 그래서 Y에 대한 도함수. 그러니까 얼마나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Y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분의 3파이죠. 이 점에서 Y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그러면 V 벡터와 공률 벡터의 사이각. 요각으로 선택해도 되죠. 둔각으로 선택해버리면 되니까. 예각으로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x 이퀄 5분의 4루트 5 평면 위에 있는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 계산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평면 위에 점으로 잡았습니다. Z성분 0으로 둔 거예요. 자, 그러면 측지 공률은 공률 벡터와 V 벡터의 사이각. 내적을 이용하면 되죠. 공률은 공률 반경과 반비례 관계. x 이퀄 5분의 4루트 5라는 평면 위에 있는 반지름이 루트 5분의 1이니까 공률은 이거에 대한 역수죠. 그리고 공률 벡터와의 사이각은 둔각으로 선택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으로 주어진다는 거. 이걸 예각으로 잡아버리면 2분의 루트 10으로 주어집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가우시언 커베처에 대한 기하학적 특징을 아시면 돼요. 가우시언 커베처에 대한 기하학적 특징이 가우시언 커베처가 양수이면은 한쪽 방향으로만 휘어진 공면이라고 했죠. 엘립틱 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둔각으로 선택했어요. 만약에 이거를 4분의 파이 예각으로 선택해버리면 이게 2분의 루트 10으로 나오죠. 그러면 토탈 가우시언 커베처 계산해 보면은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명백히 이게 일립소이드의 일부분이잖아요. 한쪽 방향으로만 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그리 고려해서 사이각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방향이 주어지는 거니까. 법선 벡터도 마찬가지 선택 여부가. 자, 그러면 토탈 지오데시 커베처 선적분 계산하면 되죠. 4개의 경계곡선 중 3개의 경계곡선들은 측지선입니다. 따라서 선적분 x 이퀄 5분의 4루트 5라는 평면 위에 있는 선적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6분의 루트 2파이가 나옵니다. 따라서 공면에 대한 토탈 가우시언 커베처는 가우스 보넷 띠어럼에 의해서
사라지죠. 4개의 경계곡선의 외곽이 들이 각각 90도니까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딱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가우스-본의 띠어럼을 이용해서 토탈 가우시언 커베처를 계산했다는 거. 공면적분 계산하는 것보다 비약적으로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 다른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시간이 공면적분을 계산하면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그걸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직접. 자, 그래서 YZ 평면에서 Z 이퀄 루트 3i죠. 그죠? 그러면 U에 대한 범위는 0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지금 공면적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접 계산해 보려고. 토탈 가우시언 커베처를. 이 공면이니까 공면 다시 그려볼까요? 이 공면에 대한 토탈 가우시언 커베처. U가 0부터 탄젠트 세타 루트 3. 3분의 파이. 그럼 V는 X에서의 회전각이니까. 그죠? 요 값이 주어지니까 요 각이 계산이 되죠. 2분의 파이.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 이 각을 뺀 요 범위네요. 그죠? 근데 이 각이 특수각으로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V0로 넣었습니다. 그럼 V0에 대한 범위는, V에 대한 범위는 V0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럼 공면적분은 U에 대해서는 0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V에 대해서는 V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이거에 대한 공면적분.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면에 대한 local surface area, 국소 공면에 대한 넓이입니다. 요 공면의 넓이 위에서의 적분이 공면 적분이잖아요. 선생님 간단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럼 삼각시간을 또 해야 돼. 자, 보여드릴게. 가우시언 커베처가 상수라서 공면 적분이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왜 가우스-본의 띠어럼을 적용시켰는지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나가야 돼. 여기서 이제 또 삼각시간을 해야 되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V0에 대한 특수각이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할 수는 있죠. 탄젠트에 대한 테일러 곱수를 이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우스-본의 띠어럼을 직접 적용한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전 문제에서는 공면 M에 대한 토탈 가우시언 커베처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에서는 가우스-본의 띠어럼을 적용시키지 않고 직접 공면적분을 계산했습니다. 공면에 대한 도메인, 가우시언 커베처, 그 다음 공면의 넓이. 이 공면적분을 직접 계산했단 말이에요. 왜?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혹은 토탈 지오데시 커베처. 가우스-본의 띠어럼 적용시키지 않고 선적분을 했어요. 곡선에 대한 매개 변수 방정식 다음과 주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선적분을 직접 계산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 문제는 공면에 대한 공면적분 계산하는 게 지금 이걸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가우스-본의 띠어럼을 직접 적용시키는 풀이법을 적용시켰다는 거.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가우스-본의 띠어럼 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가우스-본의 띠어럼 단원을 리뷰를 하면은
가우스-보넷 티어럼에 대한 결과밖에 없죠. 리뷰해 볼까요? 자, 곡면에 대한 좌표 조각이 자음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경계곡선이 알파, 베타, 곡면에 대한 시계 반대 방향의 경계곡선을 정의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델타. 그래서 이 곡면에 대한 토탈 가우시언 커베처를 계산하거나 혹은 이 경계곡선에 대한 토탈 지오데시 커베처 계산할 때 가우스-보넷 티어럼을 적용시키면 편하는데 이 두 값의 합에다가 경계곡선에 대한 경계점에서의 이접선 방향, 이접선 방향 요 사이각을 익스테리어 앵글. 그래서 익스테리어 앵글을 합한 값이 상수 2파이하고 같아진다는 게 가우스-보넷 티어럼. 리뷰됐습니까? 이 가우스-보넷 티어럼 단원을 끝으로 미분기하 과목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미분기하 과목에 대한 리뷰를 하자면은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44문항이 출제됐는데 이 44문항 중 살펴본 문항은 41문항이죠. 왜냐하면 3문항이 2011학년도 위상수학 연결공간, 2012학년도 위상수학 컴팩트 공간, 2013학년도 위상수학 상공간 단원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8개 단원으로 분류를 했는데 곡선 단원에서 2문항. 자, 곡선 하면 떠올려야 될 게 미분계학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생략이 되는데 정칙, 레귤러 라는 것은 곡선에 대해서는 곡선에 대한 1차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기하학적 의미는 평면 곡선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뜻. 공간 곡선에서는 방향을 바꾸는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곡면에 대해서는 연속적인 법선 벡터를 선택할 수 있다. 즉 편도함수에 대한 외적이 0인 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곡률이라는 것은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에 대한 도함수가 곡선에 대한 방향을 나타내고 도함수에 대한 이계 도함수가 바로 곡선의 휘는 방향, 즉 곡률로 정의하더라. 그래서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으로부터 굳이 호의 길이에 대한 재매개 변수화를 하지 않고 곡률과 곡률 벡터를 직접 계산했었죠. 그래서 결과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 미분계학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호의 길이에 대한 도함수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곡선에서는, 곡면에서는 곡면 위에 곡선에 대해서 정의를 하죠. 그래서 배틀림률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미분계학 과목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문제 중 가장 많은 문항수가 출제된 단원이 되겠다는 거. 그래서 배틀림률에서는 한 가지가 더 정의가 되죠. 바로 단위 종법선 벡터. 이 단위 종법선 벡터와 곡면의 법선 벡터를 혼동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비틀림률에 대한 계산 결과. 결과를 기억하지 못하면 문제를 아예 손을 못 대죠. 여기까지가 곡선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어부터는 이제 곡면이죠. 저평면, 법선. 방금 언급해드렸던 곡선에 대한 종법선과 유니트 바이노멀 벡터와 법선, 유니트 노멀 벡터를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노멀 커베처, 가우시언 커베처, 지오데시 커베처는 그림 하나만 떠올리시면 되죠.
그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이 되더라. 다시 한번 그릴까요? 곡면 S 위에 한 점 P를 지나는 곡선, 이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 곡률 벡터라는 것은 단위주 법선 벡터의 스칼라, 이 스칼라가 바로 곡률이었습니다. 그리고 곡면 위의 점 P에서의 법선 벡터, 이 법선 벡터와 단위주 법선 벡터의 사이각, 내적을 이용하면 계산할 수 있죠. 이 알파가 만약에 둔각이라면 곡률 벡터를 정사형한 벡터는 이쪽 방향에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곡률 벡터를 법선 벡터의 정사형한 벡터를 노멀 커베처 벡터, 어떻게 계산이 된다? 그리고 직접 계산할 수 있죠. 사이각을 계산하면 곡률과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 알파값. 자, 이번에는 P점을 지나는 곡선에 대한 접선 벡터. 그래서 단위 법선 벡터와 접선 벡터의 외적 방향인 V 벡터.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위 벡터를 V, U, T 벡터를 다르브 프레임 필드라고 한다. 다르브 프레임 필드를 이용해서 측지 곡률 벡터를 정의한다는 거. 이 V 벡터 방향으로의 곡률 벡터의 정사형한 벡터를 측지 곡률 벡터. 이 V 벡터와 곡률 벡터와의 사이각, 즉 단위주 법선 벡터와의 사이각, 내적을 이용하면 계산할 수 있죠. 그걸 베타라고 두면은 측지 곡률은 곡선의 곡률과 V 벡터와 곡률 벡터의 사이각 베타에 대한 코사인 값으로 계산이 되더라. 이 측지 곡률이 0인 곡선을 측지선. 그 측지선에 대한 기하학적 특징, 평면에서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 구면에서는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과의 교선인 원, 그레이트 서클. 지공기둥에서는 밑면과 평행인 평면과의 교선인 원, 혹은 모선. 리뷰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원인 가우스-보넷 디어럼. 토탈 지오데시 커베처, 토탈 가우시언 커베처를 이용할 때 가우스-보넷 디어럼을 적용시키면 편한데 시간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곡면 적분을 계산하는 게 시간이 줄어드는지, 안 그러면 선적분을 계산하는 게 시간이 줄어드는지, 그는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에 대한 선적분, 곡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에 대한 곡면 적분을 떠오르시면은 바로 판단이 되시겠죠. 지금까지 미분기하 단원별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복소해석학 단원별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